여기 도대체 뭐 파는 곳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브랜드 뭐지? 더에러는 놀랍게도 안녕하세요,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브랜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브랜드는 아더에러입니다. 저스틴 비버와 셀레나 고메즈, BTS와 블랙핑크까지 지금 너무 유명한 국내외 셀럽들이 이 브랜드를 착용하면서 이미 화제가 되었지만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브랜드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콕콕 집어 브랜드 요소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더에러는 제가 제 책 브랜드 산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요. 홍성태 교수님이 브랜드 공부할 때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추천해주셨던 스팟 중에 성수에 있는 아더에러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 플래그십 처음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기 도대체 뭐 파는 곳이야? 라고 저희 직원이랑 얘기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성수지점은 우주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행성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푹 파져 있는 것부터 대기 장소가 시작되고, 들어가다 보면 엄청 큰 물 웅덩이와 함께 우주선 방에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 굉장히 큰 공간 안에서 옷은 디스플레이의 한 부분? 마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성수뿐만 아니라 신사동에는 더 큰 규모로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뭐 빛을 주제로 한 정말 다양한 빛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하죠. 제가 처음 이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지향점들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한 브랜드였습니다. 아더에러는 2014년도에 런칭한 한국 토종 브랜드인데요. 아더에러의 아더는 에스테틱 드로잉이라고 해서 미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ER을 붙여서 아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 오류로부터 새로운 것이 탄생된다라는 의미의 에러가 붙여진 이름인데요. 4명의 창업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창업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디자인을 도맡는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이 패션계 브랜드는 어떤 특정 대표 디자이너의 어떤 명성과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아더에러는 놀랍게도 디자이너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보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더에러는 본인들의 디자이너와 그 기획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들의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나 했더니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로지 옷으로 소통하고 싶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브랜드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창업했던 4명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아더에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F&B 종사자,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 패션, 광고, 상품 기획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더에러는 약자, 파인으로 구성된 요 4가지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컨셉과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인의 첫 번째 펀은 디자인이 재미있는가, 이 부분이 이 아더에러의 디자인의 가장 키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아더에러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치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거 박음질 하다 말았나? 그런 거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밥에 풀려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범하지 않은 그 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이미데이트라는 점은 즉각적으로 이 특징을 볼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지점에서 아더에러 옷 보면은 바로 이 특이함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와 이지를 보면 각각 이게 새로운가, 그리고 굉장히 쉽게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패션을 떠나서 다른 브랜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결국에 일관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저희가 모범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운영 지침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청해봤을 때는 옷을 이야기해요. 이 옷의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더에러를 좋아하더라고요. 옷을 디스플레이했을 때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가까이 가고 내가 걸쳐보면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소매와 그 라인에 적용된 아방가르드한 그 실루엣과 이 시침질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 다른 브랜드에서는 컬렉션의 특징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실루엣이 아더에러는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로고도 좀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깔끔하고 딱 심플하게 적용하는 로고나 어떤 장식들을 아더에러는 단 한 번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적이 없어요. 꼭 단추도 하나 이렇게 비껴서 달거나 혹은 간격을 서로 다르게 한다거나 평범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범한데 조금은 다르고 싶은 그 니즈, 그거를 아더에러가 굉장히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의 특이함을 알아볼 수 있고 이걸 즐겨 입는 나 약간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힙함의 어떤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디자인 철학, 그게 가장 근본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요약해보자면 아더에러는 그 원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이거든요. 기능적 가치를 충족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요 색다른 포인트들, 그 디테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감성적인 욕구까지 채워주고 있고 심지어 아더에러가 보여주는 공간과 SNS를 통한 굉장히 혁신적인 브랜드 활동들이 이것을 입은 내가 굉장히 멋져 라고 표현하는 자아표현적 가치까지 이 세 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모두 다 충족하는 굉장히 드물고 꽉 차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뭐 하나도 비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더에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아더에러를 외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놀라는 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정말 여러분 꼭 가보셔야 돼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아더에러의 방법이 너무나 혁신적인데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뭐,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되게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공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정말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션 브랜드인데 공간의 옷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예술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디테일을 어떤 스토리와 컨셉 하나를 가지고 온 공간을 구성해 두었는데요. 성수지점을 얘기를 앞서서 조금 했지만 피팅룸도 진짜 다 엄청 색달라요. 여기는 피팅룸을 노래방, 전철, 지하철 안, 혹은 우주선 안, 우주선에 뭐 침대방, 기차칸 안, 막 이렇게 다 꾸며놨거든요. 그 안에서 옷을 입어보는 저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왔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인테리어 조형물 뿐만 아니라 빛이랑 조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진심으로 이 설치 미술을 할 거면 약간 여기는 패션 브랜드 아니고 예술하는 곳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더에러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컬렉션을 드러내는 영향력과 힘이 굉장함을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SNS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볼 수 있어요. SNS에 보통 패션 브랜드라 하면 피팅 모델이 나와서 옷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사진이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 같지만 아더에러 SNS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 그리고 세계관을 설명하는 영화 같은 그런 콘텐츠로 꽉 차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 브랜드는 어떤 옷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구축한 세계관을 전달하는데 좀 더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과 옷의 디자인으로 화제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아마도 열광하는 모습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가
협업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주는데 저는 브랜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굉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버켄스타, 메종 키즈네, 그리고 퓨마, 최근에 자라랑도 여러 차례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케이스티파이, 그리고 제가 소개한 베어브릭도 있었어요. 브랜드 파워와 명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의 국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브랜드와 협업함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화제가 되어 갈수록 더 유명한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저런 브랜드 만들고 싶다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더에러는 제가 공부하고 저도 직접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건 정말 팬덤을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자산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타협 없이 본인들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나름의 힘든 시간이 어쩌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팬덤을 구축하려면 나의 세계관에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가, 그 열광하는 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열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의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열광하게 할 요 포인트는 무엇인가, 나의 포인트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더에러 꼭 공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브랜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브랜드의 이야기들이 좀 더 궁금하다면 제가 쓴 책 브랜드 산책노트에서 자세히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